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서 올 한 해 갑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년 1월 9일 과학인 이정모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첫 인사를 드리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연말 연시에 안전하게 잘 지냈습니다. 갑진년 새해 맞아서 혹시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거 있으세요? 이제 특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울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안전하게 새해를 넘어가겠다. 아무래도 올해는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최대한 전략하면서 각자 도생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현금을 전략하면서 잘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선거를 잘 치러야 해죠. 그렇죠.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어느 때보다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우리 삶하고도 굉장히 밀접해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치러야겠죠. 과학뉴스 첫 번째 과학뉴스는 3cm 플랑크톤 5억 년 전 최상위 포식자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실린 내용인데요. 관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2024년 올해 첫 번째 과학계 최대 이슈일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5억 년 전에는 이 플랑크톤이 5억 년 전에는 최고 포식자였다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언론의 과학란 보면 딱 이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와 연구 방법 모두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화살벌레라고 하는데 그 화살벌레는 어떤 생물이고 왜 이 연구가 관장이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요즘 살고 있는 화살벌레는 그냥 조그만 동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어느 바다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보통 3cm 미만의 작은 동물인데요. 진화 과정이 잘 연구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크기로 보아 5억 년 전에도 아주 미세한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하위 포식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억 년 전에는 하위 포식자가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라는 게 이번 연구로 밝혀져서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 현대의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최상위 포식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최상위 포식자다 하면 그 부피, 그 덩치도 크고 또 힘도 세고 그런 걸 연상하는데 플랑크톤은 좀 작은 생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소 연구팀이 찾아낸 원시 화살벌레는 모두 13개 개체인데요. 평균 길이가 10에서 15cm나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화살벌레, 플랑크톤하고는 크게 다른 거죠. 또 가장 큰 개체는 30cm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화살벌레는 요즘처럼 플랑크톤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굉장히 그 크기가 컸군요. 화살벌레 화석이 어디에서 발견된 건가요? 아주 추운 곳이었어요. 북위 82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극지방의 국이 90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위 82도에 위치한 그린란드 북부에 시리우스 파스 화석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국제 지질 연맹이 세계 100대 지질 유산으로 선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소만 지금 여기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험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추운 곳에서 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연구가 더욱더 값지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더 커지네요. 극지연구소는 많이 좀 그 인용도 됐고 들어봤고 예전에 또 윤태우 작가 남극 할 때도 많이 거론됐었죠.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의 박태윤 책임연구원이 주도하고 영국과 덴마크 연구팀이 같이 참여했어요. 2016년부터 6년 동안이나 화살벌레 화석을 발굴했고 작년에 이제 논문을 작성해서 올해 1월 3일 날 게재된 겁니다. 화살벌레는 뼈가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석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 내부는 더욱더 알 수가 없죠. 근데 연구팀은 운석을 연구할 때 쓰는 전자현미 분석기 EPMA라고 합니다. 그
FMR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을 분석하는 기술인데 극지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로 몸 내부까지 들여다보았죠. 저 왼쪽 사진에서 보면 위쪽에 보면 이렇게 왜 형광색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게 주로 칼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단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왼쪽 사진의 아래쪽 보면 그 위쪽 사진의 그 윗부분을 아주 확대한 것인데요. 바로 거기가 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 D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은 또 연두색이 보이잖아요. 그 연두색은 내장, 빨간색은 근육, 파란색은 신경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 저건 이제 복잡한 사진인데 화석을 그대로 그린 건데 살았을 때 저런 모양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듯한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반듯한 모양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반듯하게 이전에 저런 모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더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제일 위에 사진은 옆모습이에요. 그렇죠. 옆에서 본 거고, 그러니까 B는 그러니까 등 쪽에서 본 거고, C와 D는 배 쪽에서 본 겁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면 연두색은 소화관이에요. 그러니까 소화 입에서부터 소화된 내장들이고, 그 검정색은 턱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신경절, 그 빨간색은 근육이죠. 그러니까 뭐 근육이 있으면 나머지를 안 보니까 근육을 빼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본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화석으로 이런 내부의 모습을 복원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극지연구소 팀은 화살벌레의 내부 장기와 근육 다발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내부 장기 안에서 다른 절지동물의 파편을 찾아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5억 년 전에는 다른 동물들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포식자로 보인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은 신경절, 그림에서 보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신경절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견한 화살벌레의 진화적 위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비슷하게 생긴 벌레들이 다 화살벌레들이에요. 근데 화살벌레들도 진화를 해 나갈 때 어떤 과정이 어떤 수준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흥미롭네요. 그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극지연구소가 발견한 5억 년 전 화살벌레는 진화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태현 박사는 5억 년 전 화살벌레가 먹이를 씹어먹는 다른 포식자와는 달리 통째로 삼키는 최초의 포식자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씹어먹는 게 아니라 삼켜먹는 포식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들이 이 화살벌레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공포를 느꼈겠죠. 그러니까 먹잇감들이 화살벌레를 만났을 때 어떤 생존 전략을 취했을지 궁금하잖아요. 연구팀은 당시 생태계의 진화 양상을 이해하는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특히나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이룬 성과였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과학 뉴스였습니다. 근데 극지연구소가 사실은 뭐 이번에 연초에 크게 터져서 그렇지 그 전에도 괜찮은 연구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극, 북극 다니시면서 정말로 열정적인 그런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극지연구소죠.